안녕하십니까, 걸론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샤프트 플렉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그 샤프트에 대해서 거시기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샤프트를 좀 오랜 시간 제작해온 사람의 입장으로서 샤프트의 플렉스 뭐 이런 것들, 그런 게 왜 만들어지고 왜 지금 내가 S를 쓰고 있는지 왜 R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,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샤프트는요, 이 플렉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약하고 뭐 중간, 강하고 매우 약하고 뭐 이런 플렉스가 있고, 그 다음에 그 킥포인트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. 그 외에 토크라는 값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장력 같은 거, 뭐 CPM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,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, X는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? S는 좀 나한테 조금 강하던데 저는 R이 좋던데, 뭐 혹은 저는 R은 너무 낭창돼요, S는 써야 될 것 같아요 라든지, 뭐 그 중간에 SR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, 좀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데, 제가 샤프트를 만들면서 느낀 거, 그리고 많은 샤프트 업자들, 그리고 샤프트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들의 이야기, 모든 것을 제가 통틀어서 다 그냥 모아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, 샤프트에는 플렉스라는 게 사실은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S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.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, 60g대 S다 라는 그런 샤프트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샤프트는 60g대니까 60g이 아니라 50, 뭐 한 8g, 59g부터 60g대 뭐 한 68g, 뭐 67g 이 정도를 됩니다. 그러니까 60g대니까 60g 그 언저리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. 게다가 그 샤프트의 그 느낌 자체가 이게 많은 회사들이 표현하기에 따라 조금 많이 달라지기는 하거든요. 그러니까 60g대 S면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62g, 63g 샤프트의 원장 기준으로, 만약에 이게 샤프트면 샤프트 요거 하나 기준으로 무게를 딱 측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게 표현하는 방식이 또 다 틀리거든요. 가령 이 샤프트 원장 하나를 측정을 했을 때 이게 63g인 경우가 있고요. 요거를 딱 놨는데 한 68g 나와. 그런데 얘네들이 표기했던 방식은 이거를 잘라서 드라이버에 꽂았을 때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 회사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전부 다 제각기 다르다는 거예요.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, 우리가 숟가락 하면은 숟가락은 이렇게 생겼지 라는 식의 그런 약간의 좀 상상이 되잖아요. 숟가락은 이렇게 생겼다, 어느 정도의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. 샤프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의에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60g대 샤프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60g대 무겁다, 60g대 강하다,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거든요. 그런데 이 샤프트의 강함은 사실 무게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 스틸 샤프트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모듀스라는 샤프트가 있어요. 니폰 샤프트에서 만든 거, 빨간색 그거 아시죠? 동그랗고. 그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무겁고 약하거든요. 그러니까 무겁고 약한 샤프트가 있고요, 가볍고 강한 샤프트가 있고, 그 중간이 샤프트가 있고, 굉장히 모델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R이냐 S냐 X냐에 따라 딱 그렇게 국한돼서 이거는 강하다, 이건 약하다,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. 즉, 어떤 회사에서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바이런이라는 모델이 있으면, 그 바이런 모델은 저희가 끝에는 뭐 R이니 S니 이런 게 없어요. 그냥 무조건 X거든요. 무조건 X는 엑스트라 스티프가 아니라 그냥 익스트렘의 약자인 거예요. 저희는 60g대 드라이버 샤프트 X가 있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한다면요, 그 샤프트는 저희가 4g 정도로 만들어 놓고 다 자르고 해갖고 딱 만들어 놓으면 그 해당 샤프트의 무게는 한 58g, 59g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60g대 X라고 해서 무조건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강하게 느끼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 바로 CPM과 토크에서 굉장히 강하다 약하다를 느낄 수 있어요. 그래서 샤프트를 우리가 강하게 확 휘둘렀을 때 이 비틀어짐, 샤프트가 이렇게 비틀어짐, 토크라고 하는데, 이 비틀어짐 값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분들이 약하다고 느낍니다.
그리고 그게 낮으면 낮을수록 강하다고 느껴요. 그리고 CPM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잡고서 이렇게 휘어봤을 때 있잖아요. 이렇게 휘어봤을 때 이 휘는 양에 따라, 그러니까 CPM이 그 사이클 퍼 미닛 해갖고 고정해놓고서 흔들었을 때 분당 몇 번 진동하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, 강하면 강할수록 빠라라라라 하겠죠. 근데 약하면 약할수록 막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. 그러면은 이 약한 것들은 베롱 할 때 얘가 휘어지는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. 많으니까 빼용 이렇게 되는 거겠죠. 근데 이게 휘어지는 양이 적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CPM과 그 토크에서 강도를 찾아야 되는데, 대부분 이게 R이냐, 이게 뭐 S냐, X냐,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강도를 정하시게 된다는 거죠. 그거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다. 우리 골퍼 분들께서는 R이냐, S냐, X냐에 따라 그렇게 딱 정하지 말고, 만약에 본인이 구입할 클럽이 있다면 그 클럽에 장착된 샤프트의 정보를 보시면 그 해당 샤프트 정보가 토크가 몇이다, 뭐 혹은 CPM이 몇이다, 이런 것들을 좀 대체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다. 그 알파벳 하나만 보시면 안 되는 거다. 자,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찍는 김에 좀 뭐 아주 소중한 정보를 좀 드려보자면, 헤드 스피드, 일단 드라이버만 말씀드릴게요. 드라이버의 헤드 스피드가 우리가 마일로 보는 분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미터 퍼 색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, 사실은 많은 분들이 스크린을 즐겨 하시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연습장을 가도 GDR이나 아니면 뭐 QED나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? 시뮬레이터들이. 거기에선 거진 다 그 미터 퍼 색 으로 보기 때문에 그 미터 퍼 색으로 불러드릴게요. 헤드 스피드 같은 경우에 볼 스피드는 일단 논외로 둬야 돼요. 왜냐하면 볼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얼만큼 정타를 내냐 못 내냐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게 볼 스피드이기 때문에 샤프트를 고르실 때는 절대적으로 헤드 스피드를 먼저 보는 게 옳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나이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은, 그리고 치시는 그 탑법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은, 대부분 한 38에서 41m per sec 정도 나오는 분들은 50g대 초반대를 사용하시면은 그나마 클럽이 떨어지는데, 그리고 클럽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가장 용이하고요. 그렇게 되면은 토크 값은 대략 한 5.5 이 정도 수준에서 위아래로 한 4, 5, 3, 4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돼요. 그러니까 5.0, 5.8, 5.9 이 정도, 5점에서 6점 사이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헤드를 결합했을 때 CPM이라는 걸 튕길 거 아니에요. 그럼 딱 튕기면 대략적으로 230에서 240 정도 나오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수치가 나오려면요, 헤드의 무게가 굉장히 좀 잘 맞춰져야 되는데요. 헤드의 무게를 잘 맞춘다라는 것은 그립과 샤프트와 헤드의 그 결합, 조합, 그 다음에 그 궁합 등등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. 내가 뭐 예를 들어서요, 헤드 스피드는 대략적으로다가 한 40 정도 나오는데 손이 막 27호 막 이래. 뭐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해서 샤프트는 50g대 껴놓고서 그립을 막 60g에 가까운 거, 뭐 55g 막 그 미드 사이즈 있잖아요. 나는 이렇게 쥐는 게 편한데 미드 사이즈 낄래? 그렇게 하면 클럽의 밸런스는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. 그거 잘 선택하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헤드 스피드가 42에서 45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50g대 중후반 정도 선택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토크는 4점에서 5점, 딱 4.5점 이 중간 사이를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CPM 같은 경우에는 240에서부터 245에서 한 260 정도까지 그 정도 수준에서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.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스피드, 그러니까 즉 45 이상에서 한 48 정도 되시는 분들은 샤프트의 무게 정도는 대략 한 7g, 57g에서 한 60, 한 3, 4g 정도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60g대거든요. 60g대의 토크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.5에서 4.2 그 정도 사이를 좀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이게 되게 웃겨요. CPM은 그렇게 되면 CPM은 한 260 정도 나오겠죠. 자, 근데 이게 되게 좀 틀려요.
40 뭐 한 8 이상이 나오고 52 정도, 53 이렇게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게 일반인 수준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정도의 속도면 프로골퍼 중에서도 뭐 장타 축에 속하는 그 정도의 헤드 스피드를 내는 분들이거든요. 그렇게 되면 헤드 스피드가 마일로 따지면 110마일이 훌쩍 넘어가 버려요.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매 미터로 따지게 된다면 250m 이상은 꾸준히 친다는 분들인 거예요. 한 260m 정도는 칠 수 있는 거 아닐까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크 값이 조금 낮아지는 게 좋습니다. 자, 토크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 하셨을까 봐 이야기 드릴게요. 비틀었을 때 있잖아요. 이렇게 샤프트를 놓고서 한쪽에 우리 저 토크 측정기를 보면 이렇게 비틀었을 때 이게 몇 도만큼 비틀리는가, 즉 토크를 측정할 때도 거기에 부하를 주는 무게가 좀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어요. 근데 그것은 사실은 공식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막 업체들끼리 야 우리 이걸로 쓰자 알았지? 아, 이거 꼭 이걸로 써야 돼. 우리 약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저 토크를 측정을 할 때 이 달려있는 추의 무게를 조금은 제각기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골프 메카닉스 거 제품을 그냥 처음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저걸로 꾸준히 쓰는데, 저거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헤드 스피드가 막 50 막 이상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거의 3점대 초반 정도, 3점 초중반 정도, 초반 정도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3.4, 3.3 뭐 이런 거. 자, 그렇게 되면은 거의 샤프트가 60g대 후반으로 가고 70g대 한 초반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45.5인치의 만약에 샤프트의 길이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CPM은 275 정도 나오게 됩니다. 자, 제가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해드리기는 했는데, 사실은 일반 골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그냥 뭐 필드 가서 그냥 운 좋으면 80대 한 중반 치고 뭐 운 없으면 95개 정도 쳐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. 헤드 스피드에 맞춰서 클럽을 이렇게 샤프트를 잘 구매를 해 주셔야 되는데, 사실은 봐봐 같이 해. 참 이거는 참 밝히기도 뭐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후지쿠라도 마찬가지고 미쯔비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샤프트의 모든 회사들의 그 동일한 제품을 10개를 딱 갖다 놓잖아요. 그럼 10개가 다 틀립니다. 다 달라요. 샤프트를 많은 사람들이 막 기계로 막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알고 계실 텐데 절대적으로 사람 손으로 말거든요. 웃기죠. 재밌죠. 샤프트는 사람이 말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샤프트를 만들 때 안에 맨드렐이 들어가고 맨드렐의 겉에 바이오스 어떻게 감고 그 원단을 어떤 걸 선택해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T1100이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는 그 T1100은 어디에서 어떻게 감기고 바이오스를 어떻게 꼬고 막 이런 식의 샤프트의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서 만들게 되거든요. 근데 그거를 말아 넣을 때도 사실은 무게라든가 그런 토크라든가 CPM이 전부 다 제각기 다르다는 거죠. 결국은 제가 우리 프로애들 작업을 해주고 할 때도 사실 그렇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그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스틸도 그렇고 카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카본이 더 심하긴 한데요. 걔가 이제 그 NS 프로 950을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. 과거서부터. 그러니까 저희 거 페라독스를 껴주고 싶어도 경기력에 그 혹시라도 경기력이 그 익숙함에 좀 다른 그런 이질감을 느낄까봐 저희 소속인데도 제가 페라독스를 끼지 않는 이유거든요. 왜냐하면 경기력이 더 우선이지 사실 뭐 우리 거 꼭 써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일단 그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그 NS 프로 950이 7번이 부러졌어요. 팁 쪽이 부러진 거예요. 팁 쪽이 부러져서 그것을 NS 프로를 교체해 줬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 이거 이상해요. 내 거 아닌 것 같아요.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같은 샤프트에 같은 모델인데도 다 다르다는 거죠. 전부 다 달라요. 그 느낌이 미세하게 정말 달라요. 그래서 제가 그 샤프트만 7번만 10개를 사갖고 걔 느낌이 나오는 게 맞을 때까지 수치까지 다 측정해갖고 교체를 해줬더니 그때 가서 하는 말이 이제 이거 제 거 맞는 것 같아요.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. 자, 스틸도 그러한데 카본은 어떨 것 같아요? 여러분들 공이 최고로 잘 맞는 순간 있잖아요. 최고로 잘 맞는 순간에 꼭 샤프트가 부러지고요. 진짜 재밌죠. 최고로 잘 맞는 순간에 헤드가 터집니다.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은 이 샤프트에 대한 그런 강도, 그냥 생각하기 싫어서,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 싫어서 나는 애쓰면 돼요.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자, 그렇게 되는 순간 나오게 되는 현상, 내가 골프 채에 맞추고 있다. 뭔가의 그런 골프
채가 있으면 그 채에 나를 맞추고 있다. 이런 상황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의 스피드와 타격하는 방식, 밑에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막 들어온다든지 이런 방식에 따라서 샤프트의 토크와 CPM이 당연히 정해져야 되고 길이도 정해져야 되는 법인데 그것을 단순히 알파벳으로만 계산을 하시길래 제가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절대 그걸로 간단하게 계산하지 마십시오. 그냥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그 숫자 하나만 보고 우리가 믿을 건 아니라는 거죠. 다 틀려요. 다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채가 잘 맞고 있다면 정말 소중하게 다뤄주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그것이 부러지거나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똑같은 샤프트로 교체를 한다거나 똑같은 헤드로 교체를 해도 그것은 분명히 다른 놈이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클럽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이상 골런디였고요.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 갖고 찾아뵐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. 이상 골런디였습니다. 중색.